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건 미스터리 채널입니다. 예, 오늘은 일정, 이번 주 전체가 이제 일정에서 예고되는 것과는 좀 다른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오늘은 좀 가볍게 그러면서도 사회의 한 일면을 비평적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MZ세대와 MBTI. 여러분 요새 TV를 이렇게 많이 보시게 되면 뭐가 보여요? 이제 성격 유형 같고, 그러니까 INFP, 뭐 ESFP, ESFJ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MBTI,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고, 그래서 그 유형대로 구분해 가지고 나는 뭐 예를 들자면 이 계열은 이제 외향성이 있는, 외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I 계통은 이제 내향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학에서는 상담이나 이런 그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 검사를 이렇게 해서 유형 검사를 하는데, 그럼 왜 MZ세대에서 이렇게 성격 유형 검사를 할까? 그리고 또 MZ세대는 왜 뭐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요새 뭐 만나면은 너 성격 유형 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 세대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A, B, C 혈액형을 가지고 A형 남자, 뭐 B형 여자, B형 남자, A형 남자, 뭐 B형 남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격 분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성격을 이렇게 나눠지게 했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사실 성격 유형이라는 건 내 성격이 이런 타입이다, 뭐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주어진 어떤 자극, 외부의 자극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행동 경향성이 성격 유형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어떤 뭐 계획이나 사건이나 환경이 주어졌을 때 뭐 이렇게 반응할 그런 경향이 좀 많긴 하지만, 그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건 뭐냐면 레블링이라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인성, 성격이나 어떤 행동의 경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인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I 계통이니까, IN이니까 내향성이고 무조건 내향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 사람이 결론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실상 여러분 사람의 성격, 행동 경향성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MBTI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요, 사실상 뭐 성격을 16개로 나눴다라는 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격의 그 경향성의 정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같은 I 계통일지라도 E와 I의 경계선에 걸쳐서 I인 사람이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서 I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환경에 따라서 이 E와 가까운, 경계선에 가까운 I는 E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환경에 따라서 깊은, 굉장히 점수가 높은 I였던 사람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가까이 와서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경의 어떤 사건에 따라서 반응이 내향적인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그런 행동이나 아니면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데, MBTI나 이런 성격 유형 검사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낙인을 찍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아이들 성장하고 아이들 키울 때 뭘 제일 걱정했습니까? 내 아이가 뭐 집중력 장애 뭐 그런 것이 아닐까, 막 그런 인터넷에서 괜히 이런저런 정보를 갖고,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는 건데, 근데 부모가 자식을 염려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의 그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고 낙인 찍어버림으로 자녀를 망치는, 전혀 부모들의 의도나 부모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BTI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성격 유형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해도 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항상 뭐가 있다?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MBTI가 굴레처럼 돼서 개인의 어떤 성장과 발전을 막아버리고 저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부터 시작해서 저희 세대부터 뭐 ABC 혈액형으로 본 성격 타입부터 시작해서 MBTI 성격 유형,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할까? 그리고 왜 더 많은 사람이 갈수록 또 MZ세대 같은 최첨단 과학 문물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단적으로 여러분, 같은 이유입니다. 뭐 X세대, Y세대, MZ세대 다 똑같은 이유예요. 무슨 이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렵다. 왜? 그 사람은 나랑 다르거든요. 그 사람은 나랑 다른데, 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할 텐데 저 사람은 같은 상황을 주어졌어도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기가 어렵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가꾸는 싶은데 그 관계가 쉽지 않다. 특별히 여러분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전 세대, X세대나 이런 Y세대들이 자라날 때 환경하고 조금 더 많이 달라진 것이, 저희가 자랄 때는 어떻습니까? 동네 친구들도 있고 같이 어울리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같이 집단이나 어떤 또래 그룹들의 어떤 형성들이 있어서 같이 어울리는 것이 실제적으로 피지컬이 어울리는 것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의 MZ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MZ세대는 가까이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뭐예요? 문자로 의사소통하는 경우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랜선이나 온라인 그런 라인상에서 인간관계들을 많이 맺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오프라인상에서 실제로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렇게 대화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기회들이 적고 경험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격 유형들을 많이 사용하고 요새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흔해졌을 거예요. 근데 MBTI가 사실은 여러분 나온 지 1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MBTI는 있었고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그렇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그 인간관계가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MZ세대 이제 TV나 방송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MBTI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가 발견한 특징이 있는데, 저희 때 ABC 혈액형 유형을 사용하는 방식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좀 다르냐? 저희 때는 사실 제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친구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뭐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이해하고 그 친구의 성격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더 많았다고 한다면, MZ세대는 MBTI를 가지고 자신의 유형, 자기의 성격 유형이 어떤 유형이라는 것을 먼저 파악하고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신의 경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임으로써 어떻게 되냐? 상대방에게 이해를 받고 싶어하는, 이해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 MBTI 뭐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이런 거는 주의를 할게. 이런 식의 사용이 아니라 MBTI 너 뭐야? MBTI 나는 이거야. 나는 참고로 저는 이제 INTJ입니다. MBTI 유형 중에서 뭐 2%, 3% 흔하지 않은 그런 성격이라고 하는데, INTJ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INTJ야. 내향적이고 감정보다는 판단에
판단, 저지먼트에 조금 더 신중을 두고 조금 더 이성적으로 사고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이것을 상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상대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상대가 나를 조금 더 잘 알고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요즘에 MBTI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더 1차적인 측면으로는 나를 상대방에게 이해받기 위해서, 이해하게 하는 측면과 함께 이해받으려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정을 받고 싶은, 나 있는 그대로를 외부에서 보여지는 모습과는 달리 내가 실제로의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받기 위해서 MBTI를 사용하는 것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이나 아니면 지난주에 예고해서 말씀드렸던 것과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을 좀 다루게 됐는데, 그래도 요새 뭐 TV나 방송에서 많이 보이는 거, 왜 어른들은 MBTI가 뭐냐, MBTI가 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왜 젊은 친구들이 MBTI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사용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예고해 드린 바로 이제 두 책을 비교할 거예요. The Next라는 책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강력한 인간의 시대라는 이 책인데, 둘 다 경제학자들에 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The Next라는 책은 이제 다보스 포럼, 유명한 다보스 포럼에 대한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두 책을 한번 비교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얼마 전에 6월 달에 다보스 포럼이 끝났어요. 그래서 그때 더 넥스트라는 책이 나왔을 때 2018년과 지금의 상황을 조금 비교하고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나타난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을 조금 또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반 미니스트리 채널이었습니다.